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선생님, 혹시 그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성명학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성명학적으로 이제 좋은 어감을 골라 쓰는 것이 이름을 쓰면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죠.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감, 소리요행이라고 그러죠. 소리요행에 따라서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영어 이름이 유행하는 시대별로 조금씩 틀려요. 19년대 이름, 20년대 이름, 21년대 이름, 장이 인기 이름들, 리암이라든지 제임스 이런 이름 같은 경우는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리암이라는 이름을 쓴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사주가 화나토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암이라는 이런 이름을 쓸 때 좀 얹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더디가고 정체감이 들고. 그래서 리암이란 이런 이름을 쓸 때에는 그 사람에게 뭐 물이 많다든지 금이 많다든지 사주의 구성이 좀 배치가 될 때 그런 형태의 이름을 쓰면 그게 도움이 되는 이름이고, 또 영어의 이름도 상생의 이름이 있고 상극의 이름이 있어요. 리암이나 로건 이런 같은 경우는 상생인데, 예를 들어 플랭클린 뭐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이름은 상극과 상생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의 이름, 아예 상극의 이름도 있어요. 제시카 뭐 이런 이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상극의 이름들은 예능이라든지 체능이라든지 혹은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림, 화가라든지 혹은 글을 쓴다든지 이런 직업군에서는 그것이 그 이름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억하기 쉽거든요. 상극의 이름의 특징은 기억하기가 좋아요. 탁탁 걸리거든요. 상생의 이름은 부드러우니까 슬쩍 넘어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영어 이름을 쓰고자 하는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서 선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 물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캐톨릭에서 세례명 받듯이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이름을 쓰면서도 나만의 기운을 받고 싶다, 내가 조금 성공하고 싶다 하면 사주에 맞는 이름을 선택해 쓰는 게 중요한데, 보통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군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골라주세요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주에 맞는 영어 이름을 아예 지어주세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들이 막 돈을 헛되게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다 신경을 쓰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관리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영어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인터넷 보고 지어주지 마시고 자녀의 성향을 살펴서 얘는 이런 형태 이름이 좋다 이렇게 지어주게 되면 영어 이름을 쓰면서도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자신을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가치죠.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자녀에게 성공의 기운을 주겠다 한다 하면 그것이 내가 돈을 준다, 용돈 준다, 유산 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어 이름을 지어준다 싶으시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선생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귀화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장명을 해주시나요? 네, 요즘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물론 아직도 베트남이나 중국 쪽 사람이 많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적 취득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장명소에 이렇게 장명하러 오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하는 분들이 사주를 보고 사주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많이 장명을 하고 사주를 많이 풀어본 결과 사주 구성이 우리나라 사람과 별과 다르지 않다, 그 흐름대로 가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5년 전부터 개명을 해서 막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상호를 들 때도 쫓아오고 아주 좋은 걸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속에 아름아름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름지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보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소개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중국 쪽은 그렇고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런 쪽 동남아 쪽은 인터넷 검색에서 오시는 분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럴 때 외국인 한국적 취득한 사람도 사주에 맞도록 이름을 지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지어는 이름을 처음에 받아 쓰다가 성악 이름 받아 쓰다가 개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해 주세요 하고 개명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개명하거나 사례가 같아서 사주의 구성에 맞도록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조금 복잡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예인이 되려면 그거에 걸맞는 성명을 가져야 될까요? 연예인은 연예인다운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그 시절에도 예명 쓰고 이런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소속사나 회사에서 야 이름 갖고는 좀 약하지 않나?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받아와라. 이런 사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름을 쓰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자기 본명을 연예인에 필요한 이름으로 개명을 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자기 이름은 그대로 쓰고 예명만 쓰는 건데 성도 바꿔 쓰고 이름도 바꿔 쓰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연기자들은 수명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수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름 묻혀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승철이라든지 조용필 이렇게 큰 가수들 라우나 뭐 이런 큰 가수들은 예전이나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선거한 사람들은. 그래서 수명이 짧은 사람 있거든요. 또 연극 배우들도 수명이 길죠. 그래서 그 분야마다 좀 틀린데 좀 더 좋은 방법은 개명을 해서 자기 이름을 꾸준하게 쓰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은데 연예인들 특징은 잠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짧게 어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감으로 예명을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 예명지로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개명처럼 자주 오는 건 아니고 연예인들이 자기에 걸맞는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명을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감사합니다.